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헝가리에 파견 중인 미디어학과 20학번 박주영입니다. 오늘 저는 About 헝가리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5가지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1번, 스프링 시메스터에는 날씨는 어떨지, 옷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입니다. 봄학기에는요, 헝가리의 4계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옷을 모두 가져와야 된다는 소리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롱패딩, 경량 패딩, 코트, 후드 집업 정도를 가져왔고, 중간에 엄마께서 가죽 자켓이랑 트위드 자켓 정도는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생각보다 롱패딩을 별로 안 입었어요. 그리고 경량 패딩이랑 코트 위주로 잘 입고 다녔는데요. 여행 다닐 때는 주로 코트를 입었고, 쌀쌀할 때는 경량 패딩에 목도리 이런 식으로 하고 다녔더니 딱 알맞았습니다. 옷은 짐이라고 하잖아요. 옷을 많이 가져올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두께의 옷들과 히트텍을 챙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지는 무조건 가져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바지가 비싸기도 하고요. 길이며 둘레며 맞지 않습니다. 아시죠? 서양인과 동양인의 신체적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목도리를 정말 추천드리는데 이 계절에 계속 여행을 다닐 때 코트에다가 목도리 이런 식으로 다니는데요. 아무리 안에 옷을 바꿔 입어도 모든 사진이 똑같이 나옵니다. 목도리는 하나쯤 더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옷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두꺼운 옷을 챙겨오지 않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얇은 셔츠랑 반팔 한 2가지 정도? 치마 하나, 반바지 하나 이런 식으로만 챙겨왔어요. 여기도 옷이 좀 싼 데가 있습니다. H&M도 있고요, 자라도 있고, 신세이 같은 데도 정말 저렴하고, 뉴요커라는 브랜드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가져올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바지는 꼭 가져오셔야 된다는 거. 다음, 2번째, 헝가리 물가는 어떨까요? 동유럽 물가가 싸다는 사실을 듣고 동유럽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 또한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동유럽만 선택의 범위로 좁혀서 헝가리로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 달 생활비 내역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먼저 고정비가 있어요. 고정비는 기숙사비 55,000포린트, 약 20만 1,000원 정도 되고요. 핸드폰비가 500기가 쓰는데 7,990포린트, 약 29,000원입니다. 제가 500기가라서 그렇지 20기가도 있는데 20기가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정도 되니까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학생 교통권 같은 경우에는 3,450포린트입니다. 이게 얼마냐면 12,700원 정도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평균적으로 장을 볼 때 2,500포린트 정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게 한 달에 한 5-6번 정도 장을 보다 보니까 15,000포린트로 잡았을 때 55,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빼먹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헝가리 포린트를 계산할 때는 그냥 쉽게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됩니다. 장 보는 거 빼고 약 24만 4,500원 정도, 그러니까 넉넉 잡아 4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 달 생활비 치고는 굉장히 많이 안 나가는 편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저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밖에서 외식을 한다거나 카페를 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일단요, 외식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장을 봐서 요리를 직접 해먹는 거예요. 외식을 하려면 최소 10,000원 이상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주식으로 먹고 있는 건 뭘까요? 제가 주로 장 볼 때 자주 구매하는 품목은요, 빵, 야채, 과일, 고기, 치즈, 우유, 물, 음료수. 이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각각 빵 정말 왕 큰 거 있죠. 그게 2,000원 안쪽, 야채도 2,000원 안쪽. 우리가 아는 감자, 양파, 대파 이런 것들이 한 1,000원대에서 2,000원대에 사실 수 있고요. 과일은 다 다르긴 한데 베리류가 좀 비싼 편이에요. 딸기나 블루베리, 라즈베리 이런 것들이 좀 비싼 편이고, 바나나, 사과 이런 것들은 낱개로 구매할 수 있는데 정말 몇백 원 정도입니다. 치즈 같은 게 2,000원 안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은 400원대 정도입니다. 음료수 조그만한 거는 1,500원 정도, 큰 거는 2,000원 정도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식재료는 정말 비싸지 않다는 점. 자, 여기서 생필품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마트를 가거나 이케아에 갔어요. 이케아에서 산 물건들은 이불보랑 베개포 세트를 샀고요. 냄비, 프라이팬, 컵, 쟁반 이런 것들을 샀고, 칼이나 주방가위, 도마는 제가 가져왔습니다. 각각 이불보, 베개포 세트가 12,000원 정도, 그리고 냄비가 10,000원이네, 프라이팬도 10,000원이네, 컵이랑 쟁반도 2,000원이네. 그래서 한 학기에 쓰기에는 굉장히 괜찮고 너무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점. 3번째, 헝가리 치아는 어떠할까요? 일단 헝가리 치아는 좋은 편입니다. 단 한 번도 소매치기의 위험을 느껴본 적이 없고요.
처음에는 핸드폰 목걸이 있죠. 소매치기 안 당하려고. 가방마다 자물쇠도 걸어놓고 자전거 자물쇠도 걸어놓고 이렇게 다녔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그러다 큰 거 다친다.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저도 요즘에는 그냥 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주의는 해요. 핸드폰도 항상 들고 다니고 여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크로스백 있죠. 거기에다 꼭 들고 다니는데요. 핸드폰을 목걸이에 막 주섬주섬 주렁주렁 이렇게 다니지는 않는다는 거.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밤에 술 취한 사람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 인종차별인데? 진짜 기분 나쁘네. 조금 저 사람 좀 위험해 보이네? 했던 거는 파티라는 버스 안에서 머리까지 빨개진 대머리 아저씨께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손가락질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싸우는 걸 봤어요. 근데 한 분이 병으로 머리를 냅다 내리 찍으시더라고요. 얼굴 반이 피로 물들었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겁주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밤에는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술 취한 사람들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거 아시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낮에 다닐 때는 정말 괜찮다는 거. 네 번째는요. 교통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헝가리 교통하면은 부다페스트 고라는 어플입니다. 교통권을 계속 구매하실 수 있고 버스나 트램이나 지하철을 탈 때 QR코드를 스캔해서 펀칭을 하고 탑승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펀칭을 하지 않으면 근데 그게 검표원한테 걸리면 12,000포린트의 벌금을 내게 돼요. 한 5만 원 정도 낸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정거장 티켓 머신이 있습니다. 이 머신으로 구매하시면 되는데 보통 1회권짜리 10개, 15일권, 한 달권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1회권은 1,660원 정도, 15일권은 21,900원 정도, 한 달권이 8,950포린트인데 여기 학생증이 나오면 3,450포린트로 12,700원에 무제한으로 탈 수 있습니다. 이 한 달권 구매는요. 국제학생증으로는 절대 안 돼요. 제 친구가 국제학생증으로 구매했다가 벌금을 냈거든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고 낼 때 학생증이 나와야지 그 가격 3,450포린트라는 절호의 찬스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만약에 내가 개강일보다 꽤나 일찍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15일권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1회권이 환승이 안 됩니다. 어디 갈 때 이렇게 환승을 하잖아요. 근데 1회권은 그때마다 돈을 내야 된다는 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10회권을 끌어서 그렇게 다녔더니 그 다 쓴 교통권을 보고 제 룸메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5번째, 헝가리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헝가리를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헝가리를 추천하는지 비추천하는지 고민 끝에 3가지 질문이 추려지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당신의 교환학생 목표는 뭔가요? 지금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 영어 공부가 목표라면 헝가리는 아쉽게도 비추천입니다. 보통 실생활에서는 헝가리어가 대부분이고요. 어딜 가나 헝가리어로 되어 있고 생각보다 영어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진 않으실 거예요. 그냥 교환학생들이랑 얘기할 때 사용하는 정도? 물론 친구들을 정말 매일매일 만나는 분들이라면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영어가 늘 수는 있어요. 저 또한 OT 주간에 맨날 친구들을 만날 때는 영어가 살짝 괜찮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OT 이후에는 다들 바빠지거든요. 친구들을 맨날 보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쓰는 일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도 영어로 듣지만 헝가리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발음이 생각보다 정말 듣기가 어렵고 공부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는 못하다. 다만 여행이라면 유럽의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저는 딱히 그 목표를 아주 설정하고 온 사람은 아니었는데 여행으로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어요. 여기 와서. 2번째, 당신이 책정한 예산은 얼마인가요? 아주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싼 편은 맞아요. 유럽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헝가리가 정말 물가가 싼 편이 맞습니다. 솔직히 제가 마련한 돈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1,0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투잡을 해가면서 1,000만 원을 벌어서 왔는데요. 남들처럼 모든 파티에 참여하고 약속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외식을 먹고 카페 가서 카공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안 하고 있다는 점을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아껴서 사는 편이라는 점. 현재 이곳저곳 여행을 계획 중이에요. 이미 이탈리아, 영국, 그리고 내일 당장 슬로바키아도 가고 폴란드, 파리, 독일까지 완전히 여행 그 숙소랑 비행기랑 다 구매를 완료한 상태인데요. 이때에도 제가 항상 값싼 숙소를 예매하고 가성비가 괜찮은 식당들을 가고 영국처럼 물가가 비싼데 갈 때는 마트방으로 끼니를 해결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도 저는 그래도 아주 만족 중입니다. 예산이 1,000만 원 정도이고 저처럼 평소에 아끼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헝가리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내가 상처를 잘 받는 편인가? 제가 헝가리 와서 그 정말 신나는 OT 주간 그 후에 심하게
우울증 같은 게 온 적이 있었어요. 헝가리 사람들로부터 기록된 것이었는데 솔직히 말할게요. 냉정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만큼 친절하지 않습니다. 도와주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막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래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아직 양반. 정말 친절하신 거고 그냥 흔하게 마트에 간다. 영수증 받았어요? 그러면 이러고 다음 거 예상하고. 근데 또 헝가리 사람이면은 아주 너무 친절하세요. 저한테는 막 그 다음 분한테는 막 알겠으네 엄청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저는 흔하게 겪는 일이라는 점. 정말 심한 일은 당한 게 아니었지만 그게 쌓이다 보니까 그때는 조금 힘들었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제가. 그래서 살짝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이렇게 어버버버 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넘어가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게 맷집이 생기더라고요. 제대로 공손하게 다시 묻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도 배우는 과정이겠죠. 여린 분들이 오면 조금 상처받으실 수도 있겠다. 조금 힘드실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케바케라는 점. 한 학기라는 시간이 짧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명하게 국가를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점까지 말씀드린다는 거. 자, 지금까지 헝가리에 파견 중인 미디어학과 박주영이었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